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강의를 또 진행해볼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자, 지난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흐름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ADR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제 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77-2에 0269 번으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내가 전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에 매수 가격, 이제 종목,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자를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거 선택해서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이 조금 더 원활한 점,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좀 들어가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접수를 기다리면서 현재 이제 한 주에 대한 시장 흐름 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증시가 많은 분들이 호재다, 엄청 좋다, 호재를 엄청 좋다, 상승장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주식을 16년 정도밖에 안 해봤지만 이걸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 이 현재로서 SK하이닉스의 상한가 흐름만 봐도 이런 상승 흐름은 사실 말도 안 된다,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만큼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의 실적으로서는 올라가지 못하고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론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 상승했던 거에 대비 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 당장 우리가 장이 또 열렸을 때 역시나 마이크론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말, 상승하는 시장에서 반등하는 시장에서 속지 마시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뒤에서도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못 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 가격을 48만 원과 380만 원을 각각 제시해드릴 만큼 거기에 대한 전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장 목표 가격과 그다음에 당장 상승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반등장에 속지 마시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여러분들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의 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LG전자 LG전자,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2만 9천 원에 10%요. 22만 9천에 10%. 일단은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현재 네. 보니까 LG전자를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6월 초에. 6월 초.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는데 나쁘지 않게 매수는 하셨는데 네. 시청자님은 그럼 지금 어떤 모멘텀 그 LG전자 뭐 피지컬 AI를 가져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못 갈 건 아니에요. LG전자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은 있고요. 네.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하세요. 일단 차트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또 이제 이슈나 이런 것도 좀 덧대어 드릴 거긴 한데 지금 이제 LG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무너지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전에 있던 고점대 반등입니다. 보다시피 전에 있던 고점대를 현재서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월봉상 봐도 지금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의 자리예요. 네. 근데 문제는 현재 LG전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역배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다시피 역배열의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평도다 지금 조정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해내야 돼요. 빠르게 회복 못한다고 하면 20만 원을 저항받고 또 빠질 확률이 크긴 해요. 그럼 네. LG전자는 지금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LG전자 뭐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피지컬 AI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가장 커요. 최근에 이제 젠슨학 CEO와 함께 또 이제 그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터졌다가 저희도 제가 한번 늘 말씀드렸던 게 막상 방한하고 가고 나면은 이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임직원들 뭐 모아놓고 회의를 하든 뭘 하든 해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지금 LG 그룹도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피지컬 AI가 사실은 이게 좀 보면은 억지라기보다는 시장이 만들었던 게 뭐냐? 원래 LG 그룹이 올 초에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 있는 부품 이런 것들로서 좀 이슈를 조금씩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를 만들어버린 게 이제 피지컬 그 엔비디아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 상승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상승을 만든 건 거의 다 개투예요, 개투. 왜? 이 당시에 심지어 LG 헬로비전까지 상한가 갈 정도면은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손절치면서 물량이 빠지는 거고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LG전자가 못 간다가 아니에요. LG전자는 이제 그 피지컬 AI라고 했잖아요. 기대감이잖아요. 엔비디아와 협업 기대감이 나와도 아마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야. 아마 이 정도쯤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었던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체 상용화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지금 피지컬 AI 모멘텀을 가지고서는 사실 아마 35만 원, 30에서 35만 원 기대감만 가지고서는 이 구간이 한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님이 지금 자리가 매수도 잘못한 자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한 22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쯤에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 보고 들어갔을까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등이 안 나고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마지노선 자리여서 지금에서 반등 못 나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0에서 35가 단기간에 간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뭐 발표가 나오든지 협업 발표가 나오든지 그게 사실화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걸 뚫어내려면 피지컬 AI 기대감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 돼야죠. 뭐 우리 2차전지 전기차 판매량 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는 지금까지 다 올린 게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차전지 배터리를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하고 뭐 이런 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게 안 보이겠죠. 지금 당장에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길게 봐야 되고 지금은 시험에 어차피 길게 보려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저는 지금 어쨌든 들고 가시면은 시간은 걸려도 25만 원까지는 어지간하면 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딱 찍어주는 구간 때 거의 한 14만 원 정도 때가 최고 매수 가격이긴 했는데 이미 놓쳤거든요. 네. 이미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면은 그럼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한 13만 5천 원 정도쯤에서 2차 매수로 한번 입 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매수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여유만 되면은 또 10%더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LG전자도 지금 당장 망할 것도 아니고 LG전자는 요즘 가전 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이 많은 분들이 로봇 그 최근에 피지컬 AI 로봇을 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한 이유가 결국에는 AI 투자에 따른 이런 투자가 지속된다거든요. 돈이 뭐 남았다도 있는데. 그럼 그 투자에 따라서 봤을 때는 이제 LG전자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또 반사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빠질 때 매수 된다 생각합니다. 예.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요. 하나솔루션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36,000원에 50%요. 36,000원에 50%. 시청자님은 어떤 그 모멘텀으로 들어가셨어요? 올 하반기부터 네. 좀 성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태양광 그 전략 문제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그런 걸로 맞물려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슈는 나오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맞긴 한데 네.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 언제 저는 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미국이 지금 태양광을 많이 확대하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이게 태양광 패널이 이 조금 이렇게 뭐 엄청나게 이 상용화가 되게 됐지만 뭔가 엄청나게 그게 아닌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가보면은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다 그냥 집집마다 설치가 거의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2차 전지와 태양광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태양광이 언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는 아마 그 미국발 이런 하나솔루션 자체적인 기업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이 지금 현재 올해 초잖아요. 올해 초에 네.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였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태양광 관련되는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스페이스 X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우주 AI 데이터 센터예요. 그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우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전력 에너지가 당연히 태양광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태양광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짧게 보라고 얘기 못 하겠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은 점차 보면 태양광에 대한 이런 설치 수요 가정용까지 다 하면은 계속 증가해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태양광 이런 관련 섹터들, 이런 패널 이런 섹터들이 상승하는데 계속해서 제한된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냥 뭐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지금 과거에 올라왔을 때 자리가 이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 X처럼 근데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진짜로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처럼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되면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말도 안 되게 지금 폭발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더 나와줘야 저는 후발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지금 시청자님이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잘못된 자리다 버릴 자리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또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청자님이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단기간에 지금 어차피 추매는 안 할 생각이잖아요. 네.
추매는 안 할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그냥 들고 가셔야 되고 당장 하반기에 사실 저는 갈 거다라고 제가 그 모든 기업의 이슈를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갈 거라고 확답해 드리기는 애매해요. 근데 다만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금 35,000대를 뚫어내야 돼요. 지금 사실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다음 달 8월 달에 지금 현재 여기서 놀고 9월 놀고 10월, 11월 한 11월쯤에 35,000 돌파 나오면 또 상승 흐름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전제가 25,000을 깨면 안 돼요. 25,000 깨면 하반기가 아니라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25,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들고 와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해되셨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전 대우건설 대우건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6,930원에 5%. 16,930원에 5%. 네네. 5%면은 그냥 추매 타점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겠네요. 아니 그 여러 가지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저기 현금이 없어요. 대우건설 그럼 뭐가 궁금하실까요? 이것이 뭐 지금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지. 네. 내려가서 지금 수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사 그 정도인데 이것이 좀 뭐 한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 장기로 가져가면 한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대우건설은 제가 최근에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대우건설이라는 기업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리스크라는 게 뭐냐. 대우건설도 일단 시청자 알다시피 건설 인프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모멘텀이 받았던 건 중동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에 따른 반사이익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재건, 건설. 근데 재건 가지고서 사실상 엄청나게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우리가 뭐 남북경협 인프라 이런 남북경협도 뭐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지금 과거와 다르게 좀 엮인다고 하면 그럼 이런 건설, 이런 재건보다는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 건설업종들이 데이터 센터 이제 증설에 따른 계속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700조에 달하는 이 자금을 쏟아 부어서 이제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생성 공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 증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건설업종에 대한 호황기라는 표현을 해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이 원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건설 업종들이 원전 관련되는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건설주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 원전에 따른 반사이익이라 생각해요. AI가 이제 인프라가 확장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원전, 필수 원전 확장.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원전 같은 경우가 이미 수명 다 했는데도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기업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한번 해먹고 끝나는 걸 수도 있다고 느낀 게 뭐냐? 원전을 보면은 우리나라 건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원전에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해요? 초소형 모듈이죠. SMR이죠. 그래서 원래 대형 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건설사가 필수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 뭐뭐 건설이 들어간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초소형 모듈, SMR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소형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공정에서 이제 찍어내요. 찍어내서 생산해서 가져다가 그냥 붙입니다. 필요한 만큼 결합해서 확장하는 거고요. 이제 뭐 덜 필요하면 다시 빼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건설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제가 보는 이 건설 업종들의 상승이 어찌 보면 원전에서 마지막 상승 빔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모멘텀은 다 너무 좋은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뭐 2만 원까지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지금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지만 거의 한 15년이에요. 15년 만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그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켜주는 모습이라도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지 여기서 바로 죽어버린다. 10,000원 이탈 나오고 바로 죽어버린다. 그럼 이거 지킬 생각조차 없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기업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 자리가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하더라도 10,000원을 깨면 굉장히 위험하다. 2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오면 갈 수는 있어요. 지금 딱 차트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 딱 2만 원 정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17,500에서 2만 원. 그러면 저기 그 손절은 얼마에? 손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0원을 깨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00원을 바로 이탈했다고 버릴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다. 사실 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 시장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버틸 수 있으면은 한 9,500원까지는 버텨보셔도 되는데 9,500원. 네. 이거 계속 그 희망 주다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최대치는 8,000원인데 그냥 9,500원 이탈하면 보내주는 게 나을 겁니다. 9,500원 이탈하면 어지간하면 안 올리겠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올라온 비중을 줄여버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7,5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 그 반등을 잘 잡으면서 17,500원 정도 오면은 그냥 더 간다 하더라도 보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는 원금만 오면은 그냥 버리려고. 그럼 기다려보셔도 돼요. 지금 일단 기술적인 반등 자리여가지고 15,000원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가고 그리고 이제 일봉상 봤을 때 17,5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15,000원 오면은 반절을 줄여버려야겠네, 비중을. 그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을 본다는 게 사실 이거는 제가 어려운 게 무조건 줄이라 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수급도 봐야 돼가지고 15,000원에서 시청자님 봤을 때 그냥 호가창 보고 매도가 거세다 싶으면 그냥 비중 반절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에 궁금하세요? 네,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 네. 네, 22,000원에 20%입니다. 22,000원에 20%. 시청자님 언제 샀어요? 예, 좀 됐어요. 좀 됐어요. 근데 우리 기술도 근데 결국엔 그거잖아요, 원전. 네네네, 비슷한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시장이 사실 네.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커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뭐 추가 매수할 그거는 있어요? 이게 네. 20%긴 한데요. 네. 저기 수량이나 금액이 조금 높아서 저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왠지 조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손실을 덜 보는 쪽에서 저는 손절이라도 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아, 근데 우리 기술이 방산도 엮여 있고 일단은 잠시만 좀 우리 차트를 같이 봅시다. 차트가 이게 참 너무 희망 고문하는 차트네요. 이게 좀 아니 그 방산도 연결돼 있고 그렇다 그래서 좀 가능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떨어지길래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그래도 22,000원. 아니, 22,000원이 많이 떨어진 자리는 아니죠. 그러게요.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것 같아요. 네. 크게. 일단 실적도 좀 봅시다. 근데 이거 또 실적이 또 좋지가 않네. 실적이 너무 나빠요. 일단 실적이 너무 나쁘고 일단 네. 수급만 좀 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기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량도 좀 보고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사실 창구 분석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고 외국인이 그래도 수량 받쳐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보다시피 빠지는 도중에 뭐 팔긴 했지만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점. 그래서 외국인 네. 비중이 다시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제 반등점은 잡을 수 있고 기간을 좀 볼게요. 기간 수량도 뭐 늘은 상태인데 저건 저기서 사놓고 올린 거니까 지금 사실 진짜로 와 어려워. 22,000원 추매를 아예 못 하셨구나. 그냥 완전 그냥 이거 완전 최고점이죠 이거는.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 네. 원전이 지금 당장 다 버리긴 또 애매하긴 해요. 이제 네.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원전이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 기술을 해체 쪽으로 많이 엮이잖아요.
네. 지금 그 세체 쪽 엮여있다고 하면 우리 기술이 좀 바라봐야 되는 건 미국 쪽에서 이런 게 나와주면 사실 베스트인데 그게 안 나오면 좀 어렵고 일단 월봉상은 지금 현재 보다시피 지금 딱 이렇게 그대로 저항 맞고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그 진짜 정직해요. 그대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죽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7,200원대를 안 깨면 7,000원대를 안 깨면은 반등점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네. 지금 현재 7,000원 과거에 여기까지 7,000원대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평대 잡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삼각수렴대가 되는 거고 삼각수렴이 뭔지는 알잖아요. 네네네. 주식을 많이 보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꼭지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이제 또 상승 흐름이거든요. 네. 그 시청자님이 비중이 지금 총 몇 퍼센트라고 했죠? 20%. 네. 그 이게 지금 일단은 다음 주를 봐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현재 보다시피 요즘은 사실 요즘 다 이런 식에서 참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보다시피 네. 딱 이런 그 흐름이거든요. 아, 7,000원? 시청자님 이거 손실폭 커져도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정말 속절없이 물론 시장이 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2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2만 원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거는 시장도 그렇죠. 받쳐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2만 원은 어려운데 왜 제가 네. 물어보느냐? 7,000원을 손절가로 잡으나 지금 보면은 시청에 22,000원이거든요. 22,000원. 그러니까 지금 7,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으나 7,000원 손절가 잡으면 마이너스 70%고요. 예. 뭐 지금 뭐 거의 그 근처겠지만 60몇 퍼센트 네. 같긴 해요. 그다음에 6,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으나 사실상 결국엔 3,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그 네. 복리 효과라고 하죠. 하락폭이 커질수록. 그래서 어차피 최종 손절이 3, 4%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면 6,000원까지 열어둬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유가 되면 6천 원까지 떨어질 때 이걸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예, 추가 매수를 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좋고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반등이 그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시장이 네. 참 어려워요. 어제 사실 반등 나온 것도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반등해줘서잖아요. 근데 네. 오늘 당장 또 보면은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뭐 올랐다고 하지만 아마존 실적 때문에 아마존이 좀 올랐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열어두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아마 이런 네. 요 파란색 선 보이죠? 네, 네, 네. 얘가 12평이에요. 네. 12평인데 얘의 저항을 많이 맞을 거예요. 얘의 저항을 많이 네. 맞을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저항 받으면 여기서 반등 중에 12,500원 정도가 아마 1차 저항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000원대를 만약에 다음 주에 바로 지켜준다고 하면 61평을 지키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 17,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아,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할까요? 사실 단발적인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그냥 회수하는 게 낫고 만약에 이때 네. 왔을 때 어떤 이슈가 터져서 올라오는 거다. 그럼 그때 다시 네, 한번 좋아요. 전화를 주셔야죠. 그냥 기술적인 아. 반등이다라고 하면은 쳐버리는 게 낫고 이제 뭐 네. 어떤 뭐 우리 기술이 다시 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저 미국 쪽이라든지 뭐가 엮여가지고 딱 네. 터졌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이슈 분석도 해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전화 주셔야죠. 아,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쵸, 시장이 지금- 좋아지면. 지금이 기술적인 반등 자리고 지금 손절은 거의 최저점 손절자가 되는 거죠. 물론 네, 그렇다 해서 네, 네. 본전까지 간다 확답은 못하겠지만 지금 자리 네, 네. 손절은 거의 최저가 손절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본전은 바라지도 않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자 들어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이고요. 39,000원에 35%. 자, 시간 관계상 차트로만 좀 빠르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한국전력 일단 39,000원이고요. 매수 들어가신 자리 사실 나쁜 자리는
나쁜 자리 이게 어디서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의 아마 어찌 보면 거의 여기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쁜 자리죠. 이게 뭐냐고 하면은 눈앞에 바로 저항이 뻔히 있는데 이걸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갔든가 하셨어야 됐는데 그냥 들어갔다. 아니 뭐 추가 매수해서 이 평단 낮아졌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긴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냥 추세가 그냥 그냥 하락이에요. 그래서 하락 추세인 게 참 아쉽고요. 현재 지금 한국전력이 열려있는 자리는 비중이 35%좀 아쉽긴 한데 열려있는 자리는 일단 3만 원까지는 열려있어요. 3만 원까지. 3만 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까지 열어두시는 게 나아요. 다만 여기서 지금 딱 3만 원 빠지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상승 추세 탔을 때 지금 이렇게 상승 만들고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서 3만 원대 터치하면은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4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냥 좀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런 그림. 우리 흔히 잘 아는 어깨 하나 나오고 머리 나오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해서 어깨. 그럼 딱 4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정도 때 오면 기술적인 반등 노리면서 한번 평단 조금 낮춰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내나 계속 나는 물린 종목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16년 동안 주식하면서 늘 이런 시장이 기회 시장이었고요. 4배,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이 시장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너무 많이 속았어요. 반등에 속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을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승부 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 살 걸, SK 하이닉스 살 걸 후회하셨던 지금 시장이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마이너스 70% 정도의 계좌인 분들도 오늘 여기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뭐다? 최소가 원금 회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에 속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승부를 보는 것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차트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추세 돌파가 못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추세 돌파가 나온 것 같겠지만 지금 위에 22평대를 막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됐건 SK하이닉스가 됐건 62평대를 뚫어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승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62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2평만 보고 매매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 지금 이거 저항 그대로 맨날 맞고 빠졌으니까 지금 빠질 거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 가격을 아까도 했죠. 48만 원과 380만 원을 얘기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은 믿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TV방송 끝나면 유튜브에 강태공이라 검색하세요. 그래서 방송했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보면 아시겠죠?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2주 전에 이 가격 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가격 오면 무조건 사라고 해요. 돈 벌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게 어디였어요? 20만 원, 125만 원. 무조건 온다 했죠. 무조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적정 가격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야 되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을 때 48만 원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샀을 때 380만 원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목표 가격은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 사지 마라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 바라겠고 그럼 중요한 건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느냐를 논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이 상승 자체가 뭐에 따른 상승이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른 호실적 발표로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에 대한 뭘 했다? 대규모 지출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최근에 이제 AI 섹터들이 줄어들었던 빠졌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AI 투자 회의론이죠. AI를 통해서 투자를 했더니 과연 이게 돈이 되는 게 맞냐? 이거였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구글이 급락이 나왔어요. 구글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 역시도 뭐였습니까? 알파벳이 사상 최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알파벳이 뭐 해버렸다?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했더니 지출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더니 이 분명히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수익을 받는데 투자를 했더니 현금 흐름이 뭐가 돼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돈을 버는 게 맞냐에 대한 의무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투자 회의론이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 투자 회의론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뭐 해버립니까? 처음으로 사실 깬 사례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게 맞아요. 이게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보다시피 분기 매출도 증가했고요. 뭐 아주라 매출에 따른 이 영업이익도 증가했고요. 다음도 성장할 거예요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AI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해요.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잉여 현금 흐름 자체는 196억 달러로서 계속 증가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회의론을 지금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를 해도 뭐 한다? 돈을 번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이 호재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도 그래요.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빠졌죠. 오늘 또 뭐예요?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해서 모든 반도체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얘네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이건 진짜 억지죠. 왜 억지냐? 제가 자꾸 어불성설이라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했습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사상 최대치를 발표했어요. 메모리 호황 지속된다고 돈 계속 벌 거라고 SK하이닉스가 발표했어요. 아니 본인들이 자기들이 매출 사상 최대치를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꼬라박아요. 옆집 매출이 잘 나왔대요. 갑자기 주가가 상한가 가요. 심지어 사상 최대치로. 말이 안 되죠. 그 이번에 펀드 그 청산, 레오폴드 펀드 청산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던 게 없어진 거 아닌가요?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없다라고 말 못하겠지만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애초에 그 코어 이브 같은 뭐였습니까? AI 인프라에서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미국 기업이 청산당한 거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청산당해서 하방 압력이 생겼던 적이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본인 실적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삼성전자는 심지어 본인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더 대단한 전망을 끌어내죠. 뭐 발표해버립니까? 3분기에 HBM4에 대한 매출이 3배 이상은 더 증가될 거다. 전분기 대비 3배가 더 증가될 거라고
하반기 기준으로서 이 매출의 60%를 넉넉히 상회할 거다. 또 이제 실적 전망치 상회할 거다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뿜뿜뿜 넣어줘요. 본인들이 매출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말은 안 믿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모리 수요는 더 굳건할 거다 하니까 우와 수요 굳건하다. 삼성전자 가야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주체자인 이걸 만들고 팔고 있는 A라는 삼성전자 기업이 우리 실적 좋아요. 잘 판매 잘 됐어요. 약간 이거죠.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그 뭐 예상 수익이라고 있어요. 뭐 광고비나 이런 거 보면은 예상 수익. 예상 수익이 내가 실제 받는 게 5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뭐 1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얘는 매출 1억짜리 사이트야. 아니 내가 50만 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예요? 내가 최대 실적 나고 있고 3배 이상 수요 나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 더 좋아질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꼬라박다가 옆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메모리 수요는 더 굳건할 거예요. 실적 늘어날 거예요. 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야지. 굉장히 뭐가 이상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뭐까지 이제 광고해 버립니까? 야,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니까 외국인이 거의 9조를 매수했구나. 9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늘 말하지만 이런 언론 기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진짜로 제일 나빠요, 세상에서. 왜? 제가 늘 얘기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지금까지 흐름을 볼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여기서 계속 매수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비중. 외국인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평가 차익이 1,2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 당시보다 1년 만에. 1년 맞죠?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1,200조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얼마든지 사줘서 개인들 꼬셔서 딱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 나올 때마다 돌아온 외국인이 돌아왔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했다, 뭐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할 때마다 주가 꼬라박죠. 매수했다 해서 그 다음 꼬라박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건 거예요. 외국인의 매수는 지금 여기서 사들이는 건 철저하게 여러분들 수급 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끔 보면은 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겠어 이러면서 상장 폐지까지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믿을 건 뭐가 있느냐? 방금도 여기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뭐 해놔야 돼요? 과거에 여기에 올렸던 게 본인들 기업의 실적이었죠. 본인들 기업의 매출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명해야 돼요. 남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본인들의 매출로 본인들의 기업의 모멘텀으로 끌어올려야지만 이 고점대를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뭐 남이 으쌰으쌰 밀어줘봐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려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간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 이런 구간대에서 박스권에서 갇힐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횡보를 이어갈 확률이. 그럼 이 횡보를 이어가면서 중요한 게 수급들이 분산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노려야 되는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얘기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더 늘릴 거다. 실적 발표 이후 마이크론이나 이런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런 투자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지금 뉴스가 이제 10시간 전에 나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고 이게 라이브라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뉴스를 어제 아침에 찾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틀 전 새벽으로 보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나오고. 그래서 AI 과잉 투자가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지만
칩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 나왔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 하겠다? 오히려 투자를 더 하겠다. 심지어 아직 예산을 다 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다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했을 때 미국의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뭐 때문에 급등해요?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급등해버리죠.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게 시간 관계에서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나온 게 이제 뭐 하고 있다?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된다?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더 투자하기 시작한다.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소재, 부품, 장비. 결국에 지금 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이 아니라 뭐다?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라가 성장하면서 이런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흑자, 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되죠. 이런 것들 계속 증가하죠. 여기까지가 지금 온 거예요.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런 패키징, 소재 부품 수요 확대가 나와야 되고 지금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의 실적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소부장 업체들이 다 대다수 어디 있느냐? 코스닥에 있어요. 코스닥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어제 코스닥이 SK 하이닉스가 반등 나와서 올라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SK 하이닉스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뭐였느냐? SK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무너졌어요. SK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근데 똑같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번엔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스닥의 소재, 부품, 장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소재, 부품, 장비로 코스닥 시장에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현재 시장에서 이런 코스닥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16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늘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자리에서 고점까지 가주면 못해도 4배겠죠. 원래 자리까지만 가져도 못해도 4배예요. 즉 마이너스 50% 계좌는 그냥 수익 실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레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사실 뭘 봐야 되느냐.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게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AI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어제 국내 주식들을 다 뒤져보니까 AI 플랫폼, 생성형 AI 관련되는 이런 관련 주식들이 차트를 다 동일하게 만들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거거든요. 사실 코스닥이 그렇죠. 코스닥이 2배, 3배 올라갈 때 평균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2~3배 올라가면은 종목들은 5배에서 10배 사이의 상승이 나오신다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5배, 10배 올라갈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8월 달에 상승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이제 이데일리온이라 검색을 하세요. 이데일리온 검색하시면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인생 역전을 노리기 위한 대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함께 베팅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샵 3772예요.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 강태공이라고 문자 보내면은 이제 정보 M밴드방입니다. M밴드방에 강태공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니까 함께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들 계좌 크게 불려나가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